그럼 이분이 안 팔고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한 50억은 더 버는 거죠. 일단 여기는 신축 건물 딱 생기면 공실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들은 뭐 무난히 바로 맞춰지지 않을까. 그만큼 투자 가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집가상승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우량주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점심 먹고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전 자켓을 벗었어요. 막상 벗으니까 또 춥고 입장이 좀 덥고. 네, 저희는 이제 방이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까는 같은 방이동에서도 좀 서측 잠실에 가까운 쪽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오금동에 가까운 우측으로 왔어요. 오금이 저리네요. 소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이동에 있는 집들은 대체로 방이 두 개죠. 방이. 이제 여기는 역 바로 앞쪽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면은 2종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요. 여기는 상권이 1편에서 보셨던 먹자골목과는 다르게 학원가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살펴보고 이제 건물 개발의 성향도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은 이쪽 와보셨나요? 전 여기서 밥 먹어봤죠. 저 봉피항에서. 멋쩍은 웃음 지으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사실 저도 여기는 막 걸어본 적은 없어요. 차 타고 지나만 다녀보고 식당 몇 군데 와보고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지금 여기랑 붙어있는 이쪽이 다 준주거예요. 확실히 건축물이 좀 한 5층, 6층짜리 프라자 상가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임장 다녀보니까 건물 높이만 보더라도 용도 지역을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네. 우리 아까 방이동 먹자골목은 그냥 온통 술상권이었는데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소매점, 편의점으로 시작을 하고 여긴 정관장으로 시작하네. 이제 거기서 술을 먹었으니까. 딱 이렇게 이제 오면 바로 앞쪽에 1층은 음식점이 있지만 이제 2, 3, 4, 5층은 전부 학원이네. 여기는 약간 아파트 프라자 상가 느낌이네.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그치. 그 5층 상가들. 그러니까 1층에 식당, 반찬 가게, 부동산, 그다음에 뭐 병원, 약국, 그다음에 학원, 그다음에 뭐 가끔 필라테스, 지하에 뭐 헬스장, 그다음에 저 구석탱이 하나로마트. 오, 맞아요. 거의 뭐 국룰이죠. 그런 게 이제 아파트 상가에 많이 돼 있는데 요거는 다세대촌이잖아요. 방이동은 그런 아파트 상가의 역할을 해줄 생활 시설을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하죠. 그런 게 아마 이제 요 주변에 있는 거고. 방이동은 학군이 어때? 좋은 편이죠. 여기 오금동 그 구축 아파트들 현대나 뭐 대림 이런 데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학군이고 그래서 학원가도 좀 형성이 됐고요. 동쪽 송파, 그러니까 잠실은 거의 강남에 가깝지만 가락동이라든지 문정동이라든지 방이동, 오금동에서는 이쪽 학원가로 대부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열혈인 분들은 대치동까지 가겠지. 그치. 저도 중학교를 송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을 종종 왔었고. 근데 왜 그래?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때 좀 하랄 때 할걸. 그러니까 아까 그 방이동 먹자골목 쪽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많았다, 9호기여도. 근데 여기는 벽돌 건물이 많아요. 준주거 지역인데 이 건물도 그렇고 저 뒤쪽에 2종인데도 보시면 딱 신축할 만한 빨간 벽돌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개발이 아마 이쪽이 먼저 된 것 같아요. 이거 다 공사판이네. 완전. 지금 공사판이 많아요. 제가 사실 최근에도 물건을 한번 받았어요. 여기를 평당 8천만 원. 근데 사실 여기도 임대료가 저쪽 방이동 먹자골목보다 오히려 약합니다. 상층부의 학원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임대료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공실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막 10만 원 중후반까지는 받을 수가 없어서 조금 사업성이 아쉽기는 해서 패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면으로 들어가면 다시 1층에는 좀 음식점들이 나오고 여기도 오른쪽은 다 학원 건물. 그래. 아까 거기는 약간 저녁 상권이었으면 여기는 약간 점심 상권이네. 점심이랑 식사 상권? 저녁을 먹더라도 너무 술을 늦게까지 마시는 메뉴는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가 주택들이 드디어 섞여 있죠. 다가구. 이것도 아마 다가구였을 것 같은데. 그러네. 2, 3층까지는 학원이 들어왔고요. 여기 외장재만 보더라도 이제 중국년도 대충 알잖아. 요거는 한 00년대 중후반이지. 그렇지. 2000년대. 딱 그렇게 시대별로 10년마다 좀 어느 정도 유행 타는 외장재가 있는 것 같아, 그지? 강남권 임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10년 지나면 회색 롱브릭 이 벽돌들이 우리가 90년대 빨간 벽돌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2040년, 50년에 보면 딱 이거 2020년대 지었구나 하는 그런 외장재가 될 것 같다. 그만큼 요즘에 많이 짓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학원가가 많으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근생이긴 근생인데 그 2종 근생의 학원이랑 좀 이제 사이즈 크면은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이 은근 많겠다, 그지? 2종 근생의 그 사무소 면적이 너무 많으면 업무시설이 되듯이 교육원, 교육연구시설 뭐 이렇게 또 규모가 큰 용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애초에 학원을 타겟으로 신축을 할 거면 허가를 교육연구시설로 애초에 받는 거죠. 그래서 연구소를 하면은 사실 뭐 학습지를 개발하는 것도 연구니까. 맞아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은 좀 주차장법이나 이런 거 이득도 볼 수 있고 더 완화돼 있거든요. 일반 근생보다 교육연구시설이. 황금대지 아카데미 학원도 나중에 교육연구시설로 해도 되지 않나? 그렇죠. 규모가 이제 커지면 학원에서 뭐가 되죠? 그 위에가 뭐더라? 학교?
학원이야, 똑같이. 아, 똑같네. 똑같이 학원인데, 이종근생에도 학원이 있고, 교육연구시설에도 학원이 있는데, 연면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도와주십시오. 야, 여기에 이거는 또 옛날 구옥을 그냥 통 맛집으로 쓰고 있구나. 음식점으로.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좌측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3, 4계층짜리 구옥 다가구나 이런 게 확실히 많이 보이죠.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79평의 3종 일반이고요. 연면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208평입니다. 1, 2, 3층이 근생시설이에요. 4, 5, 6층인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그 다음에 1, 2, 3층 업종이 다 깔끔한 거죠. 이제 학원, 편의점, 피트니스. 냄새나지 않고 덕트가 없는. 그 다음에 외장재도 좀 특이하게 파벽돌 같은데 경기도 외곽에 가면 그런 맛집 같은 약간 네. 부지는 2009년 8월에 29억 7천만 원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3,760만 원. 야, 2009년이면은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지 비싼 않아요? 거다. 그 다음에 거의 한 11년 갖고 계시다가 2020년에 건물을 지으셨고, 이때 예상 공사비는 평당 600만 원 봤어요. 그러면 예상 공사비 17억, 예상 부대 비용은 1.8억 하면 48억 5천만 원. 지금 랜드북 토지 추정 가격은 45억 8천만 원으로 평당 5,800만 원입니다. 지금도 토지가가 6천이 안 되는데 2009년에 3,700 정도 주고 사신 게 조금 의아하다. 살 때는 그 2009년 당시에는 9억 8천 정도, 10억 가까이 대출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억이란 돈을 주고 사서 아마 이제 기존 건축물로 운영을 하면서 대출은 다 갚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돈은 안 들이고 신축을 하셨어요. 이제 사업성 측면에서는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그냥 건축물 자체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한번 사례로 준. 그러니까 기획을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렇죠. 돈이 되냐 안 되냐 따질 때는 뭐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이 입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지 결정하는 그런 기획 자체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 이제 북쪽에 올림픽공원 뷰가 나오는 이 라인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거래도 잘 안 돼요. 일단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팔아. 아, 그치. 네. 여기는 용도 지역이 준주거야, 삼종이. 3종입니다. 3종인데 되게 매력적인 게 북도로예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남향보다 북향이 나. 맞아요. 가시성이 좋고, 그 다음에 또 그 북향이 또 공원이잖아. 네. 햇빛도 안 들어오면서 공원 뷰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딱 유형이 요 이면에 있는 것보다 큰 학원들, 대형 체인점 학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상층부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라든지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네. 여기 벌써 여기도 지금 늘푸른 수학학원이 있고, 네. 여기 보면 오리진 영어학원. 그래서 밤 되면 여기 학원 버스 쫙 쓰고, 그치. 네. 여기 청담어학원도 아예 한 동짜리가 있죠. 저건 건축물 용도가 뭘까? 교육연구시설이지 않을까요? 진짜 이거야말로 교육연구시설. 중간에 사무소 한 층 있고, 아마 이것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학원은 여기에 사업자 넣고 법인 사업자가 나눠 있을 때 뭐 행정적인 일을 하는 법인은 이 사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 바로 이면은 주택. 이제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례 몇 개 더 보시죠. 자, 뒤에 있는 필지는 대지 178평, 꽤 크죠?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연면적은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592평이고요. 2014년 8월에 49억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2,750만 원. 그 다음에 2014년에 바로 공사를 하셨는데 예상 공사비는 평당 그 당시 350만 원 받고요. 그러면 예상 공사비 20억, 그 다음에 예상 부대 비용 6억 받습니다. 하면 총 사업비는 75억인데 등기상 대출이 약 24억 5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은 50억 정도 들어갔다. 그 다음에 요거는 2019년 12월에 102억에 평당 5,730만 원에 매각하셨습니다. 그래서 5년 4개월간 예상 세전 수익은 27억. 타이밍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2개월, 3개월만 더 있었으면 코로나가 터지고 유동성장이 확 더 불타오를 때인데 정말 너무 그게 아쉬운. 개발은 너무 잘하고 임차업종도 잘 맞췄는데 요게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평당 1억은 하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평당 1억이라고 간다고요? 하면 8천에서 1억은 갑니다. 그러면 그래도 150억에서 뭐 한 그 정도? 네. 그럼 이분이 안 팔고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한 50억은 더 버는 거죠. 어쨌든 사실 이런 우량한 건물이면 바로 팔 필요는 없는데 뭐 사정이 있으셨겠죠. 네. 그래서 이건 건축물의 용도가 어떻게 돼? 교육연구시설 4층만 사무소, 나머지는 다 학원. 그러니까 4층에만 이제 미래텔레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일반 근생이라. 근데 방금 이렇게 규모가 큰 근생 건물 바로 이면인데 또 여기는 상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그나마 무슨 협회 건물이고 나머지는 그냥 순주택. 그렇지. 근데 여긴 주택도 규모가 크네. 여기도 이제 필지가 좀 크죠. 한 필지가 뭐 80평, 90평. 지금 방이동을 계속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거는 4m 도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기본 6m에서 8m.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6m 도로 나오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도로가 넓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이 잘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차 때문에 혼잡한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 다시 역쪽으로 좀 가볼게요. 야, 이것도 오래된 상가 건물인데 한번 손 좀 대고 싶네. 손대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딱 요 뷰도
전국 어디 가나 있는 뷰야. 오래된 동네에 있는 그치. 뒤에 시래기랑 덕트랑 업소용 냉장고, 다라이. 그다음에 고압가스까지. 그다음에 색바랜 빨간 의자. 아, 그렇죠. 아, 어쩜 이렇게 딱 조합이 완벽하네.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상권의 힘은 방이동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여기가 방이동인데? 그러니까 아니, 먹자골목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뒤에는 이제 대지가 61평이에요. 크진 않죠. 그런데 용도 지역이 준주가다 보니까 건물이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602평이고요. 2021년 8월에 50억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8,200에 현재 신축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토지 추정가는 37억대인데 비싸게 사신 것 같지만 그냥 일반적인 실거래 시세로 보면은 8,000대에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쪽 먹자골목과 비슷하게 준주거 지역의 생신축 건물이 저쪽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이제 연식으로는 랜드마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정문에서 대도로에서 들어오는 바로 이면 코너인 점도 그렇고. 한번 용도를 볼까요? 저희 건축 현황판 보면서 2종 근생으로 통근생 건물로 짓고 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짓고 있죠. 거의 뭐 그냥 오피스텔이라고 예상이 살짝 되긴 했었는데 주용도가 근생이다 보니까 아마 근생부가 더 많은 거죠. 근생부가 반 이상 되고 상층에 오피스텔이 있거나 6, 7층 정도면 다 사실 근생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입지라서. 그냥 통근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공사비가 예상이 얼마나 되지? 이게 연면적이 220평이니까 지하 조금 해서 한 250평 잡고 900 잡으면 한 22억? 땅값이 아까 얼마였어? 땅값이 50억. 그러면 70억에 한 80억 부대 비용까지 해서. 땅값 50억에 공사비에 부대비용 하면 한 80억 초반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한 30억은 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억 가지고 개발해서 100억에 팔면 되겠네. 그쵸. 준공 예정 일자가 여름 7월이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죠.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아직 비계도 못 비계도 못 걷겠는데? 걸었네. 자, 그렇고 저쪽에 가장 비싸게 평당 1억 5천에 엑시트한 신축 건물이 하나 있어서 저것도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걸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네. 일단 여기는 신축 건물 딱 생기면 학원들은 뭐 무난히 바로 맞춰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원들도 신축 건물 생기면 많이 이전할 거야 아마. 그쵸, 좋죠. 이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인테리어도 사실 크게 할 게 없죠. 집기는 들고 오면 되고. 그렇지. 자, 요 건물입니다. 자, 뒤에 있는 건물은 106평이요. 준주거입니다. 연면적은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까지 477평이고 이건 2020년 5월에 69억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6,500. 그다음에 2020년에 바로 착공을 하셨는데 예상 공사비는 평당 700만 원 봤어요. 그러면은 한 33억 들었을 것 같고 부대 비용 약 9억 정도 받습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거기에 신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난하게 한 70억 정도 보면은 내 돈은 약 40억 정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이거를 이제 2022년 3월에 167억, 평당 1억 5천 정도에 매각을 하셨어요. 1년 10개월간 세전 수익은 56억. 그러니까 내 돈을 신탁이라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 50억 정도 들고 했다라고 하면은 세전 수익률은 무난하게 100%는 넘을 것 같아요. 2년도 안 돼서. 그래서 이것도 잘하셨네. 자, 방이동 총평하겠습니다. 방이동 색깔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냥 먹자골목, 유흥, 그 다음에 완전 주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학원가와 근린시설 및 좀 약간 주거도 약간씩 섞여 있는. 뭐 이렇게 있는데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개발이 엄청 많이 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꾸준히 있다. 꾸준히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동네고, 그리고 역시나 그래도 송파구다. 잠실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송파구다. 뭐 도로 여건, 개발 상태나 상권이 저희가 바로 이 맞은편 북쪽에 있는 성내동을 임장했을 때랑은 그치. 확실히 훨씬 이쪽이 깔끔하고 임차 업종도 좋다. 단순히 일반인 관점뿐만이 아니고 디벨롭 관점에서 봤을 때도, 건축물의 용도를 뜯어봤을 때도 분위기가 좀 달랐다. 좀 거주에 대한 그 쾌적성도 좋은 것 같습니다. 투자 가치라는 거는 결국 실사용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게 전제가 깔려야 돼요. 강남이라서 비싼 게 아니고 강남이 수요가 있고 니즈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맞아요. 방이동도 살기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자 가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호재가 있다거나 뭐 스파성 막 뭔가 이벤트가 있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집가상승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우량주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게 시세만 봤을 때는 아까 방배도 얘기를 드렸고 또 마포에서 좀 인기 있는 지역 숲길 라인 뭐 이런 데랑 시세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신축 부지 기준이나 신축 건물 기준이나. 근데 어떤 상권 유형도 좀 달랐고 또 여기는 더군다나 큰 호재는 별로 없어요. 교통이 획기적으로 변한다든가 주거시설이 완전 바뀌다든가 이런 건 없는데도 평당 1억대의 신축 건물들 거래가 잘 되는 거 보면 자산가들의 수요층은 좀 탄탄하다. 아까 말씀하신 실수요든 뭐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른 지역 임장지로 찾아뵙도록 하고, 그때는 아마 외투를 좀 더 두껍게 입지 않을까. 두꺼운 외투를 입고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